네,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15. 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전 CBS 노컷 뉴스 신서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한 주 방송을 건너뛰었어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아직도 완치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완치는 됐고요. 이제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며칠 동안 말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하필 또 우리 녹화가 겹쳐가지고 덕분에 잘 쉬었어요. 네, 신경 치료도 좀 하고.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방송 한번 쉬었는데. 저는 뭐 완전히 좋았죠. 아쉽지 않던가요? 보고 싶지 않던가요? 보고 싶었죠. 예. 왜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예,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뭐 예전처럼 다시 이제 방송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기피 뉴스입니다. 기자와 PD가 정하는 기피 뉴스. 네, 먼저 신서구 기자께서 어떤 뉴스를 정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주민 발안을 갖고 왔는데요.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죠. 그러니까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발안 3개월 만에 대덕구 의회 그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원안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 주죠. 7일 날 본회의 심의 예정입니다. 경비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동주택 내에서 노동자인 그 관리 사무소장 그리고 미화 관리원까지 이제 확대해서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그렇죠. 네. 다 이제 공동주택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여기 포함이 된 거죠. 지자체가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 시설, 그러니까 경비실,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휴게 공간 등 같은 것들을 이제 설치하려는 그 입주자 대표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또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또 정책 개발을 하도록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노동자를 장기 고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모범 단지로 선정을 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요. 반면에 부당 해고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한 주택 단지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그런 페널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입주자 대표 회의와 그 관리 주체에 대한 노동 인권 교육 실시도 의무화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혹은 뭐 대덕구라는 그 행정기관에서 이런 조례를 제안하고 만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대덕구 사례가 대전에서는 첫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법은 우리 주민들이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다 싶으면 그때서요 이제 구청장 명의로 이제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됐는데 지금 이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이게 올라갔고 그것이 이제 이번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예, 이번에 2,499명이 이제 무효 처리를 빼고 나서도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게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니까 70분의 1이 서명을 하면 이제 발안이 되는데 그 기준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본회의 이제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통과가 되면 진짜로 주민들이 만든 첫 번째 조례가 되는 거예요. 대전에서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학생인권 조례도 이제 주민 발안 선포식을 갖고 계속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경비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3개월 뭐 초단기 그 근로계약을 많이 맺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 연장 안 되면 안 되는 데서 눈치 보는 그런 사례도 많아서 이게 뭐 불편한 거를 제대로 호소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갑질 피해들이 그래서 많았었던 거죠. 이게 뭐 영화나 우리 드라마에서 주민, 그런 일이 뭐 실제 있을까 싶지만서도 또 실제 뭐 사망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예, 목숨을 이렇게 끊으신 분도 사례도 있었었고 예. 이러한 우리 삶에서 좀 삶의 질을 혹은 우리 이웃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조례안을 발의를 했고 네, 아주 좋은 거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언제나처럼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예, 그렇다면은 저 원래 그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 저는 좀 다른 비판을 거리를 갖고 왔어요. 제 주제는 그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대전 서구의회에서 나왔던 지적이거든요. 행정감사 때 얼마 전에 한 업체가 대전 서구하고 수의계약을 맺고 대전 서구가 진행했던 자꾸 서구 하니까 여러분 서구입니다. 석우가 아니라 그 행사 2개를 진행했대요. 수의계약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철모 현 대전 서구청장의 홍보를 맡았던 그런 업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 현재 구청장 홍보를 맡았던 업체가 구청장이 이제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2개 행사를 수의계약했다. 이거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행감에서 나왔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번뿐만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정권도 그랬고 지지난번 정권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서구에서 이런 얘기했대요. 뭐 수의계약을 일정액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가급적 많은 업체가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계약은 관공서 계약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의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계약인 거지. 이거 무슨 자기 돈도 아니고
적당히 나눠주고 이건 좀 굉장히 잘못된 사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해명도 그런 젖어 있는 상황에서 해명을 하다 보니까 그 틈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거죠. 무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렇죠. 수의 계약이든 입찰이든 정당한 방법으로 가장 적격인 업체와 계약하는 게 당연한 건데 뭐 행정기관이 마치 어떤 시혜를 베풀듯이 이건 정말 우리 지역 행정기관이 수의계약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공무원 혹은 기관장이 뭐 베풀어주는 돈이 아니라 엄연한 시민혈사라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전시가 얼마 전에 그 대전 산에 있는 인권센터의 수탁기관으로 한국정직운동본부라는 곳을 이제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을 했어요. 1년간 이 단체에 이제 그 위탁을 맡기겠다 인권 관련한 업무를. 근데 이 정직운동본부라는 곳이 그 차별금지법 제정, 그 동성애 이런 거에 굉장히 반대 활동을 열심히 했던 개신교 계열의 신생 법인이거든요. 이게 그 선정되기 직전에 이 신생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이 사업을 따냈다는 건데 본부의 대표가 박경배 목사라는 분이세요.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제 후보 시절에 또 지지선했던 이런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그분들이 하는 그 인권, 그분들이 생각하는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한번 어떤 것들을 좀 담아내시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면 보통은 소외되고 외면받고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동등하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권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 설교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다고 해요. 뭐 동성애가 인권일까? 나 개인이 행복하자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법적 체제를 무시하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친 행위를 해서 안 된다. 혐오감을 줘서도 안 된다.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것과 이 동성애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이다. 뭐 이런 발언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께서 대전시의 인권을 담당하는 그런 홍보, 교육 전문기관을 맡는다. 그것도 지난 선거 때 그 현재 시장을 지지 선언했던 분이 이게 뭐 맞다 틀리다의 개념보다는 그분들이 좀 추진해 나가는 인권은 어떤 방향인지 한번 우리가 녹차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난 녹차가 싫어요. 그렇다고 녹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를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양성인 거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인권의 출발은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 지적이 있으니까 대전시 인권증진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정직운동본부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단체인지 몰랐다. 뭐 인권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어느 기관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업무다. 이런 답변을 내놨다는데 저는 참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단체인지도 몰랐다는 거는 굉장히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그 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고 전문성이 없어도 어느 기관이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대전시 담당 부서에서 했다라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분들이 좀 해명을 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해명이 좀 필요해요. 우리 깊이 뉴스를 많이 봐야 되는데. 네, 두 번째 이어지는 순서 달콤 살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송활섭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예, 잘 송활섭 오셨습니다. 의원입니다. 네, 은진송 씨이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은진송 씨.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요. 정 PD님이 아주 유명하시다. 아닌데. 제대로 들으셨네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송활섭 의원님의 달콤 살벌한 프로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활섭 대전시 의원 운영위원장님이시죠. 오. 예, 그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아. 55 올해 이제 예. 55 되신 거죠. 그 젊어 보이세요. 예. 대덕구 2, 회덕, 신탄진, 석봉, 덕암 그리고 목상동이 이제 선거구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일초등학교, 신탄진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 이렇게 충남대 예. 행정대학원 예. 이제 석사 지금 예. 다니시는 예. 거죠. 삼성그룹에서 근무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예, 그건 예, 어떤 거예요? 삼성에서 닭, 주, 배임 수재 뭐 등등해서 관계자분들 많이 이제 뭐 갔다 오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관계가 없는 그런 거 아, 되는 쪽으로. 네, 줄을 서야겠다. 아이고, 네. 예, 네. 예. 재산은 12억 1,900만 원. 5억 9,900만 원 정도거든요. 예, 예. 차이가 많이 나. 그 선거에서 12억이라고요? 공부해서?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런가요? 알았어요? 아, 왜 몰라요?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신상 털기까지 그건 이제 시발이 그 애추억이라든가 옛날 생각이 아 글쎄 뭐 많이 중간에 좀 많이 당황하시기도 하시던데. 하고. 뭐그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 예, 모르셨죠? 진짜 뭐 야, 많이 파셨네요.